작고 큰 소식들이 쉼없이 들려왔던 이번 한 달이었습니다. 이 소식들 중 주요하게 작용할 소식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의 신생팀 캐딜락과 미국의 패션 브랜드 타미 힐피거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모터스포츠 시장에 미국 기업 스폰서까지 모든 것을 얻어낸 셈이고, 캐딜락의 드라이버 후보 평가 명단에 페레즈, 보타스, 저우가뉴, 그리고 드로고비치가 있는 것이 발표되면서 특히나 팬층이 꽤 두터운 페레즈나 보타스와 같은 드라이버들이 언급됐을 때 팬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딜락의 베테랑 드라이버 후보가 세르히오 페레즈에서 발테리 보타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는 보타스의 SNS로부터 공개된 영상이 캐딜락이라는 팀에 합류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테랑과 신인의 조합으로 간다면 유력 후보는 보타스와 드로고비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각각 페레즈와 저우가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혹여나 신인이 없는 로스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시에는 보타스와 페레즈 듀오를 캐딜락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식의 주인공은 콜라핀토와 츠노다 두 명입니다. 루머성이 짙고 확정적이지 않은 기사지만 콜라핀토와 유키의 경우에는 각각 알핀과 레드불에서 시즌을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즌 중 드라이버 교체 가능 횟수가 각 한 번씩 남은 상황에 더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알핀은 가슬리를 제외한 주전 드라이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짓는 것이 팀 내부적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만, 전혀 확신이 없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알핀의 행보가 계속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 새로운 개최지에 대한 루머가 발표된 적 있지만, 이번엔 태국 내각에서 12억 달러 규모의 입찰을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2028년부터 방콕 그랑프리라는 이름을 캘린더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그랑프리 역시 라스베이거스처럼 시가지 서킷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틸케 가문의 도움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영암 서킷도 틸케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우호적인 관계로 수월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두 개 국가의 서킷 계약 연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소식은 라스베이거스의 계약 연장 소식으로 2027년까지 2년을 연장했고, 캐나다의 GA 빌러브 서킷의 경우에는 무려 2035년까지 10년을 연장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35년까지는 한국에서 새벽 경기를 마주 해야 하는 것이 확정이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하버드 경영학을 졸업한 레드불 출신 세바스티안 베텔이 전격적으로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가 한국 기준 6월 25일 새벽 1시경에 발표됐습니다. F1에서 대성을 이룬 드라이버가 타 종목 선수로 가는 것이 아닌 본진의 선수도 아닌 스텝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데, 심지어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을 수료하고 오는 베텔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와는 별개로 이를 전개하는 추진력만으로도 크게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도의 캘린더가 6월 10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상으로 마지막 6경기를 제외하면 트리플 헤더가 전혀 없고, 3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에 꽉꽉 채운 일정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몰라가 빠지면서 빈자리에 마드리드 서킷이 새롭게 들어왔고, 바르셀로나 서킷은 어쩌다 보니 1년 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쿠팡 플레이에 스포츠 패스가 도입되면서 와우 회원 기준 총 17,790원, 비회원 기준 16,600원의 가격 책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대신 전 경기 전 세션 중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원래는 불가능했던 실시간 타임라인 기능이 구현됐고, 대부분의 이벤트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타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는 가격 상승에 많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 카테고리 한 개만 선택해 월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구독제도 쿠팡 플레이 측에서 고려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비쳐봅니다. 이번 달 뉴스는 유달리 길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마무리와 함께 7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